작년 한 해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가 2,800만 명. 그중에서도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은 도시는 단연 도쿄와 오사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곳에 일반 관광객은 숙박할 수 없는 기묘한 호텔이 있습니다. 뭐죠? 자, 평범한 외관이지만 들어서자마자 코를 찌르는 향 냄새가 가득한 이곳. 자, 이름하여 이따이 호텔. 자, 한자로는 남길 유의 몸체. 그러니까 시신을 위한 호텔입니다. 어머, 뭐야? 시신 안치소예요? 자, 이 호텔은요, 실제로 시신을 위한 냉장 시설은 물론이고요, 유족과 방문객을 위한 조문 시설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2012년도에 일본에 이 호텔이 도입된 이후 평균 객실 이용률이 무려 70%가 넘고 있다는데요. 자, 일본에 이러한 시신 호텔이 뜨고 있는 이유. 일본이 전 세계에서 최초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 즉 고령자의 수가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매년 사망자 수도 늘어나고 있겠죠. 하지만 문제는 그에 비해 화장터는 고작 10여 곳에 불과해서 사망한 뒤에 화장까지 대기 시간이 무려 7일이나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또한 유가족의 선택에 따라 시신 호텔에서 아예 장례식까지 치르는 간소화된 장례 서비스까지 제공하기도 하는데요. 일본 소비자협회에 따르면 일본의 평균 장례 비용은 우리 돈으로 약 1,960만 원 정도인데요. 시신 호텔의 경우는 뭐 호텔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시신 운구, 안장, 연결식과 또 화장까지 포함해도 최대 약 450만 원이면 장례를 치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전 세계에 불고 있는 웰다잉 열풍에 맞춘 죽음에 대한 신트렌드. 과연 당신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할리우드의 원조 섹시 스타이자 60세 나이에도 여전히 탄탄한 몸매와 건강미를 자랑하는 샤론 스톤. It's nice. 우리 세 분의 어떤 접함에서 사춘기를 화려하게 수놓았던 저의 고등학교 시절이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건강미를 자랑하며 왕성하게 활동 중인 그녀가 과거에 사후세기를 경험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2001년 10월 샤론 스톤은 자신의 머리를 강타하는 듯한 통증을 느낍니다. 그 순간 나는 머리에 총을 맞은 것 같았어요. 라고 당시 상황을 표현했는데요. 결국 응급실로 실려간 샤론 스톤은 곧바로 MRI 검사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MRI 검사 도중에 기계 속에서 의식을 잃고 만 그녀. 그녀는 MRI 검사가 끝남과 동시에 응급 수술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샤론 스톤이 의식을 잃었던 시간 동안 그녀의 표현에 의하면 사후 세계를 목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경험은 새하얀 빛의 폭발로 시작됐다고 합니다. 하얀 빛의 소용돌이가 샤론 스톤을 덮치면서 그곳에서 자신의 죽은 친구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뇌동맥류가 파열되면서 뇌막 안쪽으로 피가 고인 상태였는데 그로 인해서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소생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그녀에게 샤론, 우린 이제 헤어져야 될 시간이야 라면서 그녀를 천국 밖으로 떠나보냈다고. 자, 그런데 놀랍게도 그 타이밍에 맞춰서 그녀는 기적적으로 의식이 깨어났다고 하는데요. 진짜. 2001년 수술 도중 자신이 겪었던 경험을 죽음에 이르렀다 다시 살아난 일이라고 믿고요. 죽음이 두렵지 않고 자신에겐 선물 같았다라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가 본 것은 천국이었을까요? 지난해 겨울 극장을 아주 뜨겁게 달군 영화 신과 함께 이 영화가 엄청난 사랑을 받은 이유. 그 누구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저승세계를 완벽하게 구현해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의로운梦자 귀인 김정현! 지금부터 저 전 기자가 저승을 알고 나를 알면 죄를 피할 수 있다. 저승에서 벌받지 않는 법 속성으로 짚어드립니다. 이런 건 알쓸신잡에도 안 나옵니다. 그래요? 잘 들으세요. 자, 먼저 영화 속의 저승 세계는 불교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를 토대로 만들어집니다. 죽은 지 7일째 첫 번째 심판관인 도산지옥을 다스리는 진광대왕, 14일째는 확탕지옥의 초강대왕, 21일째는 한빙지옥의 송제대왕, 28일째는 범수지옥을 다스리는 오간대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35일째는 다섯 번째 심판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염라대왕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정말 주목하셔야 할 건요. 염라대왕은 진짜 우리가 살면서 너무나도 쉽게 행하는 죄를 심판한다고 합니다. 바로 입으로 짓는 죄입니다.
전 지역의 최종 판결을 시작한다. 아 됐어. 엄마가 뭘 알아? 하면서 부모님께 짜증냈던 경험 있어요 없어요? 아유, 그거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야 정말 없다고 말하고 싶다. 예. 뭐 똑같이는 안 말했지만 그래도 짜증 내봤죠. 저는 통화를 하면서 엄마가 뭘 알아로 시작을 하거든요. 엄마가 뭘 알아. 왜냐면 잔소리가 심해지면 그러면 안 되는데 아니 근데 그게 또 죄라는 겁니까? 죄입니다. 큰 죄입니까? 그리고 죽은 지 1년째 풍도지옥을 다스리는 도시대왕을 만나게 됩니다. 도시대왕? 똑똑히 들으세요. 내가요? 왜요? 도시대왕이 눈을 부릅뜨고 있습니다. 네. 배우자를 두고도 다른 사람에게 눈독을 들인 적이 있는지를 심판받게 됩니다. 아유, 우리는 여기 해당이 안 돼요. 도시대왕조차도 우리를 짠하게 봐요. 저희는 가면 도시대왕이 야 니네 눈은 패스 이러나요? 패스. 아유, 누구라도 좀 만나라. 무슨 소리야? 나도 같이 가. 패스야. 허허. 그래. 무엄하도다. 도시대왕이 지금 옆에 있다고 생각하고 떳떳합니까? 떳떳합니다. 예, 아직 뭐 아직이요?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아직 그럴 마음이 없다고요? 아직 뭐 아직은요?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예, 아니 아직이라뇨. 결코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결코라고 했어야죠. 야. 이놈! 환영합니다, 고객님. 친절과 정성으로 모시는 은강 크루즈 투어입니다. 도대체 여기 어디예요? 아이, 고객님. 이곳이 어디냐고. 여긴 죽은 자들만 올 수 있는 저승의 강이지. 자, 일명 저승행 필수 코스로 불리는 이곳. 바로 산자와 죽은 자의 세계를 가르는 저승의 강입니다. 영화 신과 함께에서는 사람 얼굴에 인면화가 들끓었던 곳이기도 하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요, 이 저승에 5개의 강이 흐른다고 표현돼 있습니다. 자, 먼저 죽음을 맞은 자들은 저승의 뱃사공 카론의 배를 타고 비통의 강 아케론을 건너야 합니다. 그런데 이 카론 씨가 뱃삭스를 아주 철두철미하게 챙기기 때문에 노잣돈이 없는 망자들은 저승의 나루터에서 영원히 헤매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스 로마를 배경으로 한 영화를 보면 시신 위에 동전을 얹은 모습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에서도 저승길에 노잣돈이 필요한 건 매한가지죠. 시신의 입속에 동전을 넣어두거나 죽은 이를 옮기는 상여 속에 돈을 꽂아두는 것이죠. 서로 문화는 다르지만 망자가 저승길을 편히 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생긴 풍습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투철한 직업 정신을 가진 카론의 배를 타게 되면 시름의 강 코퀴토스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곳에서는 살아생전 후회스러운 기억들이 모조리 되살아난다고 하는데요. 그때의 시름 때문에 결국 시름시름 앓게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엔 물이 아닌 불이 흐르는 곳, 불길의 강 플레게톤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곳에서는 죽은 자의 영혼을 불로써 정화하고요. 정화된 영혼은 망각의 강 레테의 강물을 마시고 자신의 모든 과거를 잊는다고 합니다. 자, 도깨비 드라마에서 이 저승이가 망자에게 주었던 찬장 기억나시죠? 그 역할을 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금품갈취에 강제 영혼 화형 그리고 수질이 의심스러운 강물까지 억지로 마시고 나면 바로 그 순간 이 영혼들은 드디어 죽음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신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낙원의 땅 엘리시온에서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게 되고요. 신의 노여움을 산 자들은 저승의 가장 밑바닥 무한지옥 타르타로스에 떨어져 영원히 고통을 받는다고 합니다. 동양, 서양 모두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사후세계의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대망의 라스트 리버, 증오의 강 스틱스. 저승을 무려 7바퀴 반이나 휘감고 있다는 이 증오의 강은요, 저승의 강 라인업 가운데 명실상부 저승구 핫플레이스입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 로마 신화 속에서 가장 신성시되는 맹세의 대상이기 때문이죠. 스틱스 강을 걸고 한 맹세는 그 누구라도 반드시 기필코 지켜야만 했습니다. 물론 신들의 왕인 제우스에게도 이 스틱스 강의 맹세는 얄짤없습니다. 올림포스의 왕이었지만 바람둥이로 유명한 제우스는 어느 날 아름다운 인간 여인 세밀라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제우스의 애정 행각에는 늘 한 가지 법칙이 있었어요. 꼭 그의 아내 헤라 여신에게 들킨다는 거였죠. 이건 뭐 인간이나 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의 촉은 무시무시합니다. 도시대왕한테 제우스 데려가야 됩니다. 괜찮습니까? 예, 저는 떳떳합니다. 정말 기계적인 리액션이군요. 질투심에 불탄 헤라는 세멜라의 유모로 변신해 그녀에게 접근했는데요. 그 남자, 제우스가 확실히요? 제우스 신이 아니면 네 엄마한테 머리카락 뽑히려고 그러냐? 하고 제우스의 정체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결국 인간으로 변신한 제우스에게 그녀는 한 가지 부탁을 하는데요. 제우스, 당신이 날 사랑한다면 그 어떤 소원도 들어줄 수 있나요? 당신이 원한다면 그 어떤 것도 들어주지. 스틱스 강에 맹세하겠소. 제우스, 당신의 본 모습을 보여주세요. 스틱스 강의 맹세를 깰 수 없었던 그는 그녀 앞에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고 마는데요. 아시다시피 제우스는 천둥과 번개의 신. 그의 본 모습을 본 세멜라는 그 자리에서 새카만 재가 돼버리고 맙니다. 이처럼 제우스마저 깰 수 없었던 스틱스 강의 맹세. 여러분은 누구와 어떤 맹세를 하고 싶으십니까? 2016년과 17년 겨울을 강타한 TVN 드라마 도깨비. 도깨비와 도깨비의 신부만큼이나 사랑을 받았던 캐릭터가 바로 배우 이동욱 씨가 연기한 저승사자, 일명 저승입니다. 전생의 연인 유인나와의 애절한 사랑 연기로 드라마 팬들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은 바 있죠. 멋있었어요. 네.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과연 웨쿡, 서양의 저승이는 어떤 모습일까? 검은색 후드가 달린 가운을 뒤집어 쓴 꽃미남이 아닌 해골의 모습으로 묘사되며 시그니처인 커다란 낫까지 든 이 저승이 그림 리퍼. 미주 유럽 쪽의 대표적인 저승사자인데 손에 들고 있는 커다란 낫을 휘두르며 이름 그대로 영혼을 수확해가는 불길한 존재입니다. 타로 카드, 데스 카드가 바로 저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림 리퍼가 이토록 살벌한 비주얼을 갖게 된 배경. 전 썰에 의하면요. 14세기 유럽에서 창궐했던 흑사병 있죠. 이때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이 마치 가을 수확철의 밀밭을 낫으로 베어 마구 걷어들이는 것 같다 하여 저승사자의 모습에 낫을 든 해골을 그려놓게 됐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또 다른 서양의 저승이 아일랜드에서 대표되는 죽음의 요정 벤시입니다. 벤시는 켈트족의 민담에 등장하는 초자연적인 존재인데요. 기원전 이 지역에 번성했던 켈트족의 장례식에는 고인의 죽음을 슬퍼하는 일명 통곡하는 여자, 아일랜드어로 부연겐트, 즉 곡하는 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례식장마다 늘 애절하게 슬피 우는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이 통곡하는 여자의 요정의 이미지를 더해서 지금의 벤시가 만들어진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동양, 특히 중국에는요. 현세와 사후세계를 연결해주는 저승사자가 있는데 실제로 이 이승에서 언제든 만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으로 유명해진 곳이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던 도시 충칭에 가면요. 다녀가기만 해도 장수한다는 전설을 가진 중국 발음으로 꾸이청, 한자로 보면 귀신 귀자에 도시 성자를 쓰는 그야말로 귀신들의 성, 귀성입니다. 진짜 기성이네. 이곳은요, 산 전체가 저승세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천상의 옥황상제부터 염라대왕, 동서, 지옥도까지 중국의 독특한 사후세계관이 이곳에 다 모여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곳의 입구를 지키는 커다란 인물상이요. 바로 중국의 저승사자, 백무상이라고 합니다. 이곳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저승사자가 관광객을 맞이해주는 곳이라고 합니다. 살벌하죠? 그런 식으로 표현하니까 뭔가 느낌이 되게 색다른데. 죽어야 와. 만날 수 있는데 어서 와. 귀성은 처음이지. 참고로 중국에는 2명의 저승사자가 있는데요. 앞서 언급한 백무상과 흑무상입니다. 백무상은 생전에 착한 일을 한 사람의 목숨을 걷어가지만 흑무상이 걷어가는 영혼은 생전에 주변에 해악을 끼치고 나쁜 행동을 한 사람들이라는데요. 중국의 전설에 의하면 사람이 죽으면 황천길을 가는데 가기 전에 반드시 건너야 할 강이 있다고 합니다. 이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하교를 지나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 내하교가 바로 이 귀성이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요. 내하교 좌우에는 금교와 은교. 금교는 재산을 상징하고 은교는 건강을 상징한다고 하니 꼭 귀성 방문하셔서 부와 건강을 기원하며 두 다리를 건너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이란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건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영원히 늙지도 또 죽지도 않는 한 남자가 존재한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바로 유대계 포르투갈인으로 알려진 생제르맹 백작이 그 주인공인데요. 이 사람의 신출 귀몰 사연은 이렇습니다.
죽은 지 1년 뒤인 1785년에 프리메이슨 프랑스 지부에서 생제르맹 백작이 대표로 선출돼 활동을 했고요. 생제르맹 백작이 죽은 지 3년째 되던 해인 1787년에는 프랑스의 왕 루이 16세 앞에도 나타납니다. 모든 질서를 뒤집을 만한 대음모가 도사리고 있으니 앞으로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왕에게 경고한 뒤 홀연히 사라졌다는데요. 그로부터 2년 뒤인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고 루이 16세는 사형을 당하게 되죠. 늘 40대 중반의 얼굴을 하고 더 이상 늙지도 죽지도 않는 정말 불로불사의 삶을 이어나갔다는 생제르맹 백작. 18세기 프랑스의 위대한 계몽 사상가인 볼테르에 따르면 생제르맹 백작은 절대로 죽지 않는 모든 진실을 아는 자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는 정말 실존했던 인물일까요? 아니면 단지 불사의 삶을 꿈꾸는 이들이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일까요? 증명되지 않은 금단의 영역, 사후세계. 자, 그런데 그곳에 아빠가 있었어요. 자, 이렇게 무려 천국에서 아빠를 만나고 돌아온 소년이 있었습니다. 오, 엄청난데?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8살 소년 랜든 휘틀리는 아빠 앤디, 엄마 줄리와 함께 교회에 다녀오는 길에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차체도 제대로 할 수 없는 큰 사고에 아빠 앤디는 안타깝게도 그 자리에서 사망을 했고요. 극적으로 구조된 랜드는 심각한 머리 외상으로 혼수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자, 그런데 정말 기적적으로 혼수 상태에 빠진 지 14일 만에 랜든이 깨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깨어난 랜든은 엄마에게 이상한 말을 했는데요. 엄마, 아빠를 봤어요. 아빠가 천국에 있었어요. 우와! 랜든은 아빠의 죽음을 모르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엄마, 그런데 그곳에서 다른 2명의 아이들을 봤어요. 근데 제 형제 같았어요. 뭐야? 사실 엄마 줄리는 랜든을 낳기 전에 2번의 유산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머. 2번도 맞힌 거네요. 랜든의 말에 따르면 모두가 한 장소에서 함께 있었고요. 단박에 형제인 걸 알 수 있었다고. 자, 현재 랜든은 성인이 되었는데요. 아직도 그날 그 당시의 경험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고 그래서 더욱더 사후세계의 존재를 믿고 있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천국에서 아빠와 형제들을 만나 작별 인사라고 하고 온 소년이 있다면요. 죽은 지 1년 반 만에 엄마 아빠 품으로 다시 돌아온 소녀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영국 노썸벌랜드 헥스함에 사는 폴락 부부에게 11살 조안나와 또 6살 제클린, 귀여운 2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57년 5월 5일 두 자매가 교회를 가던 길에 그만 교통사고를 당했고요. 안타깝게도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맙니다. 그런데 2딸이 떠난 다음해인 1958년 초 임신 소식이 있었고 그리고 그해 10월 쌍둥이 자매 제니퍼와 질리언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기들을 처음 본 폴락 부부는 소스라치게 놀라고 맙니다. 왜요? 제니퍼의 이마에 1년 반 전에 죽은 제클린의 이마에 있던 흉터와 비슷한 모양의 점이 있었던 겁니다. 또 엄마, 메리 인형이랑 수잔 인형은 어디 있어요? 인형놀이 하고 싶어요. 자, 이렇게 죽은 2 자매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 인형의 이름까지 부르면서 달라고 보챘던 겁니다. 어우, 소름 끼치죠? 네, 특히나 저 이름은 인형 이름은 죽은 딸이 붙여줬던 그 이름이었던 거예요. 이거 소름인데. 게다가 4살이 되던 해에 죽은 2 자매가 살았던 헥삼거리를 지나게 된 쌍둥이는요. 학교에 다닌 적도 없었는데 저기 우리가 다녔던 학교는 저기예요. 하면서 죽은 2 자매가 다녔던 학교를 자신들이 다녔다고 얘기를 했고요. 와, 그럼 진짜 뭐 이거 환생이에요? 그것도 같은 부모한테? 그렇죠. 똑같이 자매로? 와, 이건 너무 놀랍다. 모르던 기억까지 그냥 그렇죠. 해버리니까. 정말 조안나와 제클린이 다시 엄마의 품으로 돌아온 걸까요? 자, 지금까지 누구나 알지만 아무도 본 적이 없는 세계. 하지만 그래서 더 궁금한 죽음과 사후세계에 대한 특종을 발표했습니다.